안녕하십니까. 설재윤 성형외과 원장 설재윤입니다. 오늘은 안면 거상을 이전에 받으셨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 귀가 너무 칼기가 생겨서 귓볼이 길어진 경우, 또는 목에서 닭배슬 같은 주름이 너무 심해서 수술 전이나 후나 전혀 변화가 없는 불만, 그리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거상 효과가 별로 떨어진다는 그런 불만을 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인데, 제가 해드린 수술은 이마에서는 내시경으로 당겨 올렸었고요. 그리고 목에서는 목의 근육과 그리고 목의 피부를 당겨서 닭뼈슬이 생기는 그런 원인을 거의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목에서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고, 그리고 귓볼도 길이도 상당히 축소를 했기 때문에 그 전처럼 좀 많이 늘어진 그런 귓볼 상태를 많이 교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린다면, 얼굴에다가 녹지 않는 필러라든가, 또는 물론 녹는 필러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또 얼굴에다가 지방을 이식했다든가 이런 상태가 오면 붓기도 더 많이 붓고, 또 붓기가 빠지는 시간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당연히 길겠죠. 그리고 막상 수술의 결과도 아무것도 지방이나 필러 이런 걸 넣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안 넣는 사람에 비해서는 효과가 좀 떨어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속 안에서 박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편하게 이루어주고 넓게 이루어줘야, 억지로 당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당겨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수술이라는 것은 처음의 조건이 어떠느냐의 조건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지, 처음의 조건은 전혀 알지 못하고 A라는 사람은 훨씬 더 잘 된 것 같은데 B라는 사람은 조금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단순한 수술 전후 모습으로만으로는 비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오늘 어머니를 한번 설명해 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할 것은, 수술 후에 대해서는 어디가 어떻게 변했다는 얘기는 하기 어렵고요. 또 수술 과정을 옛날에는 많이 이렇게 노출해서 보여드리는데 그런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가 어떻게 변했다, 또는 수술 과정을 실제로 스마스라든가 목의 근육이라든가, 또는 그걸 어떻게 묶어놓는다든가, 그걸 잘라서 봉합하는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처음에는 조금 약간 거부감이 오는데, 거부감은 있지만 그래도 몇 번 듣다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접해진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술 내용에 대한 감각적인 그런 그 이해도를 갖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을 주변의 성형외과에서 보건소에서 말로는 제 관할 보건소에서 말로는 경쟁이 되는 병원에서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 곳에서 자꾸 민원을 넣게 되니까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네이버 카페에다가 수술 전후에 대한 변화 과정, 그리고 수술에 대한 내용, 이런 것도 과정 있잖아요. 절개의 크기, 절개의 길이, 또는 또 스마스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들려 올려져 있고, 그걸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 당겨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카페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제가 수술 전후를 보고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여지는 어머니 얼굴에서 위에서부터 보면요, 이렇게 이마에는 주름이 없으세요. 그렇지만 얼굴이 처질 때는 이렇게 주름이 없다고 해서 이마가 처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정도로 해서 얼굴이 다 이렇게 밑으로 처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깊은 쌍꺼풀이 있었지만 이마가 처져 내려오니까 이 눈꺼풀이 내려오면서 속눈썹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수술 후 사진을 보실 때 이 눈꺼풀의 사진을 보시면 쌍꺼풀이 완전히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1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얼굴이 처지면 이렇게 이마는 근데 주름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이쪽만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막상 이쪽만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곳에서 여기 수술을 했던 부위하고 안 했던 부위 이런 경계 라인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렇게 딱 되니까 눈꼬리는 여기는 짙게 올라가고 여기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눈꼬리 방향이 이상해졌다 무슨 또 눈이 조금 모양이 이상해졌다 또는 이런 데는 같은 비율로 쫙 올라갔는데 여기는 눌려 내려온 상태니까 이마가 눌려 보인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마에 주름이 없다 하더라도 내시경으로라도 이걸 끌어올려 주면 여기 전체적으로 이 안면 거상에 균형이 맞게끔 이곳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 이제 이마가 이렇게 주름이 없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마스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코 있는 데로 이렇게 아래로 하고 났을 때 여러분께서 이 아래 부분을 딱 가리고 본다고 보십시오. 그러면은 요 마스크로 그러면 요 윗부분만 봐가지고는 나이가 얼마나 되신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거상이라는 것은 이 아랫부분에서 위에서 밀려 내려와서 여기에 다 몰려 있는 이 아랫부분에서 수술이 잘 돼야 거상의 효과가 제대로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곳에서 잘 된다는 것은 결국은 어딘가로 위로 끌려 올라가서 위에서 잘라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쪽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다음 사진을 아까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목 아래에서 이렇게 봤어요. 목 아래에서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목 쪽에가 상당히 닭뼈슬 같은 주름이 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눈도 전체적으로 처져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처져 보이니까 이런 데가 이렇게 벌로건이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벌로건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여기도 이렇게 튀어나오고 여기는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론 쉽게 말하면 그림을 그린다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옆 턱선이 반듯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거상을 해놓고 나면 이 옆 턱선도 깔끔하게 직선형으로 턱선이 그대로 놔둘면서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이런 쭈글쭈글한 닭벼슬처럼 늘어지는 이런 것도 쫙 펴지기 때문에 목이 어떻게 보이냐 사슴목처럼 가늘한 느낌이 점점 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목에서부터 쭉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데 있어서도 훨씬 더 변화가 좋은 효과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마를 당겨 놓으면은 여기 지금 흘러 내려와 가지고 이마에서부터 이렇게 밀려 내려와 가지고 눈꺼풀이 속쌍꺼풀 위로 덮을 정도로 이렇게 내려와 있던 것도 다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마에 주름이 있다 없다 그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나는 눈썹 여기 이마 거상은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진단을 스스로 하시는 것보다는 얼굴의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서는 같이 해주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랬을 때 이런 변화고 여기 눈꺼풀 이런 걸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목에서도 이런 변화를 잘 보시면 됩니다. 45도 방향에서도 봤을 때도 훨씬 더 이렇게 좀 얼굴이 좀 처져 내려 보이는 무기력한 모습이랄까 뭐 그런 거 보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목에서 주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귓볼 모양도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이전 수술에서 이렇게 나타난 귓볼이 길어진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다음 사진을 보시고요. 또 45도 반대 방향에서 보는 얼굴이죠. 이렇게 보면은 목에서도 그다음에 턱선도 여기 보면 이렇게 살이 쳐져 내려왔어요. 이렇게 지금 내려왔거든요. 귓볼도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쏠리는 느낌이 오고, 다만 이마에는 주름이는 없지만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 속 쌍꺼풀이 안 보일 정도로 눈꺼풀이 내려와 있죠. 그리고 이제 완전 측면에서 보시면 귓볼이 어떤 모양인지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얼굴, 이렇게 이마나 이런 데는 주름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물론 이제 옛날에 얼굴에다가 뭐 주사도 좀 하고 그러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이 없었으면 또 처음에 수술을 조금 이런 식으로 안 해놨더라면 훨씬 더 지술 효과도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한 장씩 보여드리지만 조금 그 다음 장면에서는요, 한 모니터에서 한 번에 수술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이마가 처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지니까 뭐냐, 눈과 눈 사이 여기도 주름이 굉장히 깊어 보이고 좀 심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혹 이 수술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위에서는 되게 여기 쇄골 레벨 이 정도까지 내려오니까요, 간혹 가다가 이 목 쪽에 여기에 약간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이 올 수 있는데, 모습이 보일 수 있는데,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몇 달 지나다 보면 다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근접 촬영으로도 좀 봤잖아요. 그러니까 목 밑에를 보시면 근접 촬영 보니까 훨씬 심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전체적으로 밑으로 좀 쏠려지는 듯한 느낌? 뭐 그렇다. 수술한 이후에. 또 다른 각도에서 살짝 봤을 때 고개를 덜 치켜 올렸을 때 보면은요, 이 목에서도 굉장히 늘어진 살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굴이 보면 전체적으로 밑으로 아래쪽으로 쏠린 느낌이에요. 뭐 주름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45도 방향에서 좀 근접 촬영으로 본 거거든요. 여기를 보시니까, 아까 여기를 보면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실 것이, 여기 귓볼 모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얼굴이 전체적으로 밑으로 쭉 늘어지는 느낌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목에서 이런 닭뼈슬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얼마나 개선하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45도 각도에서 근접 촬영으로 봤던 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처져 내려와 가지고 좀 불규칙해 보이는 턱선,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이렇게 돼야 된대. 그 다음에 이 귓볼 모양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얼굴이 볼이 밑으로 쭉 내려앉은 듯한 느낌. 또 다른 이제 근접 촬영에서 봤을 때 여기 느낌으로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느낌의 입꼬리 모양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밀리고 통통해지고 이런 모습. 또 이제 완전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느냐, 마치 물갈퀴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죠, 선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좀 더 깊이가 더 깊고, 그래서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 아무래도 여기에 이렇게 살이 여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턱선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래로 막 쏠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수술 전후 사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장 보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 변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안면거상을 하게 되면 일단은 사람들이 모습이 좀 더 수술하기 전에 칙칙하고 좀 밑으로 눌려져 내린 듯한 우울한 그런 모습? 뭐 그런 것에서 좀 얼굴이 가볍고 좀 더 이렇게 또렷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수술한 느낌으로 보면. 그런 느낌이라는 것 자체는 어때요? 좀 더 사람이 생동감 있으니까 또 좀 힘도 있어 보이고 젊어 보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5도 방향에서 이제 보여지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부위를 유심히 보시면 그 변화 차이를 좀 많이 느낄 거예요. 여기 쌍꺼풀이라든가 여기 미간 콧잔등 위라든가 그리고 이런 곳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턱선이를 좀 넓다든가 귓볼이라든가 그 다음에 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눈과 눈 사이의 콧잔등도 살이 흘러내려왔을 때는 더 두툼하니 튀어 올라온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가 위로 싹 당겨지니까 여기가 훨씬 더 갸름해 보이죠? 마찬가지로 목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측에서 이제 바라본 이 목의 변화 같은 거, 그 다음에 입꼬리의 변화,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눈의 변화, 뭐 이런 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수술 전후 변화를 보실 수 있죠. 완전 아래쪽에서 쳐다본 턱이에요, 이게 지금. 목이에요. 이 목을 이제 거상하는 방법으로는 이 밑에서 이렇게 째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것이 책에도 그렇게는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목에서 이렇게 째는 방법은 잘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혹 가다가 여기에 흉터 자국 유착이 오면 이 목이 전체가 연화작용, 즉 뭐 침을 삼키거나 뭘 먹을 때 이쪽에 기도 쪽에 움직임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막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이 턱 밑에는 저는 가능은 잘 안 했습니다. 자, 어머니 수술 받으시고 나서 어떠세요? 수술 받고 나서요. 네. 저기 이제 아픈 거, 교통 같은 그런 거요? 아니 그냥 지금 느낌이 좋아요. 그래요? 네, 좋아요. 네, 그래요? 예. 제 수술이라 예, 조금 예. 더 힘들었을 건데 괜찮았어요? 예, 괜찮았어요. 그래요? 예. 또 지금 조금 부족한 게 예. 이제 눈 밑에 예. 그게 조금 부족해요. 예, 그래요? 예, 그거는 이제 어차피 예. 거상을 했으면 눈 밑에도 예. 해주는 게 좋으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목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요. 하여튼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나중에 원장님 눈 밑에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확실히 수술 전과 후는 얼굴에서 생기도 더 있어 보이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눈도 또렷해지고 뭐 쌍꺼풀도 하지 않았던 쌍꺼풀도 드러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 밑에 같은 경우는 저는 바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 거상을 제대로 잘 하게 되면요, 이 아랫부분도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관찰을 하고 나서 눈 아래를 같이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유튜브에서는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수술 전후 얼굴 변화에 대한 설명, 또는 두 번째로는 수술 과정을 해부학적으로 뭐 절개 위치가 어디고, 또는 절개 길이가 얼만큼 되고, 스마스가 어떻고, 목의 근육을 얼만큼 당겼고, 또 뼈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처럼 관련된 각각의 관련 수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기 유튜브로 보시다가 아래 영상에 보면은, 여기 보면 더보기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더보기라는 곳이 이렇게 있는데, 영상 아래에 더보기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술 과정이 포함된 풀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이 네이버 카페에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제 영상, 카페에서 영상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정말 모든 유튜브에서는 보시지 못했던 모든 수술 자료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필요하시다면 거기서 성형수술에 대한 감각적인 여러가지 이해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